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5천 건 감소한 35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지만 전문가 예상치인 35만 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건설 투자,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등이 부진했음에도 수출 증가세 덕분에 전년 대비 3.6%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0.8% 늘어나 두 달째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매 판매 또한 두 달째 늘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반 회복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경영 파탄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일본의 D램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의 인수기업 입찰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도시바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004, 오늘은 2002포인트. 오늘도 역시 또 한 번 2000포인트가 깨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날인데요. 하지만 수급시장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파는데요. 특별히 선물을 4천 개약 넘게 팔지만 베이시스가 생각만큼 나빠지진 않아서 프로그램 매물은 제한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수가 2000포인트 근접할 때까지 빠지면 개인만 사면서 지수 방어가 조금 제한적이었던 데 반해서 오늘은 기관이 개인과 함께 사면서 상승 시도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1분기 마지막 거래일, 3월 마지막 거래일에 플러스하면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주는 추가로 밀리지만 기관이 화학주를 집어들면서 화학주가 반등하는 것이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엘피다의 주인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4% 넘게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종목별 등락률 먼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모멘텀 부재 속에서 국내 시장이 사흘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월 30일 금요일장,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글로벌 악재 속에서 지수 약세로 장 출발한 후에 현재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01% 상승한 201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물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현재 9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시장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현재 790억 원의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오름세로 장 출발한 후에 현재는 오름폭을 늘리면서 9거래일 만에 강세장을 영출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 상승한 519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10거래일 만에 시장에서 돌아섰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76억 원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60전 상승한 1137원 50전을 출발했는데요. 개장 직후에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로 유로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다 또 분기 말 내고 물량으로 현재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환율은요, 어제보다 4원 30전 하락한 1132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94% 하락하면서 126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2.76% 오르면서 37만 2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지주 반면에 2% 넘게 밀려나면서 4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3.44% 밀려나면서 29,4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관절염 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1.92% 오르면서 3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도 10%대로 급등하고 있고요. CJ 오쇼핑은 반면에 0.31% 밀려나면서 25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와 SK 브로드밴드 1% 강세장 연출하고 있고요. SFA 역시 3.27% 오르면서 5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도 4%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정밀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화학과 건설업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주가 이틀째 상승장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죠. LG화학 2.76% 오르면서 3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4%대로 오르고 있고요. 애경유화 3.38%, 대한유화는 5.48% 오르면서 10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기관의 찰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3일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 2.37% 밀려나면서 41,250원에, 신한지주와 BS금융지주도 2%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현재 1.61% 밀려나면서 4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19대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바른손이 9%대로 오르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2,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도 7% 넘게, 서희건설도 11% 급등하면서 현재 1,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령메디앙스 1%대 올라와 있고요. 이지도 1.8% 오르면서 5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도 1%대 강세장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4대강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안전성을 위협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건설 5.94% 오르면서 5,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도 2%대로 오르고 있고요. 사무개발과 동신건설 3%대 강세장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과거 로봇 사업에 대란 발언을 한 것이 새삼 화두가 되면서 현재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은 7%대로 오르면서 4,1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디도 5%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스텍은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2.53% 밀리고 있고요. 아이리버는 현재 1.53% 오르면서 1,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일본의 디램 반도체 업체 엘피다 인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3.61% 밀려나면서 2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YP엔터가 합병 보류 실망감에 이틀째 가격체 한포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하이닉스 낙폭 별로 못 줄이네요. 하지만 조선주에는 꽤 의미 있을 만한 밑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플러스 전환 중에 있는데 종목별로 빠르게 올라오는 중국 관련 섹터의 움직임도 오늘 인상적입니다. 먼저 여의도로 가서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죠. 현대증권의 오은수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분기 말 정말 마지막 거래를 아주 어렵게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그런 모멘텀이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차 LTRO가 시행되면서 5,300유로가 시중은행들에 풀려나갔는데요. 유로존 민간 신용대출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직 민간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경제를 보면은 고용 지표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설비 투자 쪽은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은 고용이나 소비 지출이 회복세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고용 시장에서 취업자 수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임금 상승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판매가 조금 확대됐다고 해서 설비 투자를 유인할 만큼의 그런 동기부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스라든지 스페인과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회담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 안정입니다. 그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유가가 좀 당분간 2분기 정도에는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 하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경기 성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확신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니까요.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유럽 얘기도 하셨고, 이제 재무장관 회담 스케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래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 마무리되고 2차 구제금융까지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면서 유럽 걱정은 이제 잊어도 되겠구나 했는데, 최근에 스페인 구제금융 설도 있고, 간밤에는 S&P가 그리스에 대한 안 좋은 발언까지 했다는데요. 예, 일단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가 지금 스페인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대비 13bp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46%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이미 스페인은 2011년 재정 적자가 목표치였던 6%를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8.5%를 기록을 했고 2012년에는 5.8%를 기록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호언장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약속했던 지금 긴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하고 달리 나머지 국채 잔액이 9천억 유로에 달합니다. 거의 1조 유로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화벽을 이야기하면서 7천억 유로네 9천억 유로네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스페인 국가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방화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조기 그 ESM과 관련된 레버리지 방안이 좀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어떤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리스와 같이 어느 정도 그 긴축 정책이라든지 경제 개혁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히 단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의 안도감을 높이는 한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4월입니다. 오늘 3월 마지막 거래 보내고 있는데 다들 차별화 예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종목이라든가 업종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 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IT라든지 우리가 이제 경기 소비재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이 포함되어 있는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중국 관련 소비 부양책들이 하나씩 이제 언급이 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그리고 철강까지 모두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4월달 들어서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닝 시즌에 따라서 관련 업종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는 이들 화학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도 좀 잘 봐야 되겠지만 낙폭과대 업종도 균형감 있게 함께 좀 관심 업종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연권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인호색 투자비법 먼저 2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은요, 업종별로 이 상승세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고 중국의 정책 변화도 역시 체크사항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상승 동력이 점차 경기로 이전되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2분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얘기하셨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외국인 수급 변화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3월달 들어서 1분기 끝자락에 굉장히 덜 샀던 외국인이니까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유동성보다는 역시 최종대 차장님처럼 지표라든가 실적 등과 같은 펀더멘털에 의한 장세를 예상하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2분기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되면서 3분기를 위한 기간 조정 기간을 2분기 동안 거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분기에 관심 업종을 좀 보겠는데요. 김민수 차장님은 건설이라고 해주셨고 최정대 차장님, 신승용 대표님 그리고 이진행 지점장님은 IT로 시작을 하시는군요. 최정대 차장님은 그 외에도 운수장비, 건설, 철강, 화학 그리고 신승용 대표님은 타이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게임주 비중을 늘려잡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중국 모멘텀, 신장 모멘텀, 정유주는 조금 수요 둔화 때문에 약간 비중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IT 건설의 은행, 음식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어떤 한 섹터를 꼭 꼽기보다 업종 대표주 위주로 종목을 압축하자라고 2분기 전망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다음 주면 4월 2분기가 시작되는데요. 기대도 많지만 2분기는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다. 오늘 이런 의견 보내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진 이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실적 나오면서 4월 달 2분기가 시작될 텐데 어닝이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2분기 기간 조정 의견 주셨던데요. 네, 실적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 차별화 자체가 주가의 선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저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상승을 했었던 요인들, 이것들을 재점검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의 상승 요인 보통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미국 경기 확장세가 예상보다 뭐 좋은 모습 보였고 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가 긴축 완화와 더불어서 이제 경기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러한 상승 요인들이 이제는 2분기 들어서는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던 1분기에 비하면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겠지만 이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디폴트 문제는 봉합을 했지만 경기 흐름은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이다. 결국 글로벌 경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미국 경기 쪽을 봐도 이 확장세 역시 이제 시장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는 약간 모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상황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경기 확장세가 어느 선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단기 조정권 진입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만약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확장세의 강도가 그동안의 탄력을 계속 유지한다, 뭐 마냥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 문제 이제 세 번째 아까 거론했었던 이 문제 역시 긴축 완화 조치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뭐 보면은 계속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뭐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큰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또 유로존 쪽으로 이 익스포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역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1분기를 끌고 왔었던 이 세계의 경제권 흐름이 2분기에는 뭐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뭐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이제 컸는데 더 추가적인 탄력을 키울 모멘텀이 과연 이제 무엇인가 사실 없는 게 현실이고 그런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나 기존의 모멘텀이 이제 좀 개선이 나타나는 모습이 언제 나타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자체적인 이제 경기도 돌아서는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지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예전에 뭐 2011년이나 2010년에도 중간중간에 한 두세 달 동안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유럽, 미국, 중국 모멘텀 이쪽 세계에서 나올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마치 3월 달처럼 4, 5, 6월 달 별로 많이 안 사겠어요. 방금 전에 저 앞에 나오신 분들 말씀을 하셨듯이요. 이 LTRO 같은 경우도 자금 풀렸지만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자금이 아니라 다 20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차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물 경기 쪽으로 긍정적 영향 주지도 못하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 자체도 만들지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만 보더라도 좀 약해진 것이 눈에 확 띄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과연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쪽에서 뭐 QE3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QE3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1, 2차 때처럼 양적 완화가 그냥 돈 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경기 부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 매수세를 또 기대하는 그런 장세를 기대한다. 이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게요. 사실 이 삼성전자나 혹은 특정 뭐 현대차, 기아차도 최근에 좀 좋아졌습니다만 특정 몇 종목만 끌고 가는 쏠림 현상은 좀 완화가 되겠습니까? 지수는 좀 별로 재미가 없더라도요. 2000포인트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이제 2050포인트를 넘어선다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아마도
종목은 더 압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2200까지 갈 때도 겪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주였나요? 그때는 산업재 섹터였나요? 그런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갔듯이 이번에도 어떤 특정 업종 또 그리고 대표주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어느 특정 업종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보다도 대표주 쪽으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대표주가 먼저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또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업종 선택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이 소재 쪽 경기소비재하고 산업재, 이 화학철강 기계업종이죠. 1분기 상승폭의 이제 절반 이상 조정을 보인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전략을 꾸려나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3분기 만약에 반전을 기대하고 2분기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경기 모멘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4월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자, 뭐 그동안의 말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2분기 중반 이제 넘어서면서부터는 중국의 흐름을 보면서 중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인지 이 선택을 좀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업종 대표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트레이딩을 할지 말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업종 대표주들 살만한 그 매수의 베스트 타이밍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보면은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이 피보나치 선으로 그동안의 상승폭에 얼마만큼 반납했는지 이것을 좀 계산을 하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는데요. 오늘 화학업종 쪽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쪽이 역시 대표주 LG화학이나 이 호남석유화학이나 어제부터 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보통 피보나치 비율로 상승폭에 거의 한 70% 정도, 70~70%를 반납한 경우에는 자율반등이라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업종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 LG화학이나 호남석유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호전 종목군이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서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실적 호전 종목군도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실적이 부진한 종목군 결국 이제 낙폭과되니까요, 반등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돌아선다. 결국 실적 시즌에 실적이 반영이 될 때는 약간 역발상적으로 실적 호전 종목군에서 나와서 지금 낙폭 과대주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언급이셨습니다. 실적 시즌 때 실적 호전주 현금화를 좀 하면서 동시에 낙폭 과대주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종목은 더 압축될 테고요.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2분기 전망 전략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플러스 201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4,600계약이나 팔고 있습니다. 괜찮은 건지 동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금 비차익 중심으로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외국인 선물 많이 파는 것 같네요. 네, 오늘 그 외국인이 한 4,600계약 정도 선물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주말에 있는 뭐 중국 관련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유력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도로 좀 베이시스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지난 1월 19일 이후에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한 적이 한 2거래일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한번 하회를 하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론 베이시스보다 확실히 좀 시장 베이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론 베이스가 한 2.0포인트 정도인데요. 오늘 시장의 평균 베이스가 1.75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악화로 어제도 한 3,000계약 정도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지금 한 8,000계약 정도의 선물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이시스가
악화됐고요. 악화되면서 국가기관의 쪽에서 어제 한 2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도 한 5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비차익 쪽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들어왔던 1월, 2월에 들어왔던 물량이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믿었던 지금 베이시스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도 이렇다 할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데 오늘도 혹시 장 막판에는 조금 비차익 쪽에서 사줄까요? 그럼 확률이 좀 있어 보이시는지요? 네,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3월 결산이고 분기 결산 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동시효과 때 외국인 현물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규모상으로 한 1,000억 원 이상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 3월 이후에 외국인 비차익 순매수가 월말에 들어온 평균 규모가 1,4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 월마다 들어왔던 규모가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유입이 됐고요. 올해 1월 2월에도 각각 1,200억과 1,300억 원이 비차익으로 장 막판에 유입이 됐었습니다. 일단 월 말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 꾸준히 관찰됐고요. 이것은 한국 관련 펀드 유입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좀 한국 관련 펀드가 순유출로 났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러한 월말 그 장마가 외국인 비차익 효과가 없었던 반면에 그 작년 상반기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관련 펀드가 유입이 지속됐던 작년 상반기와 올해 들어서 장마가 동시에 그때 월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꾸준히 관찰됐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좀 한국 관련 펀드 4주 연속 순유입되는 모습을 순유입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외국인 비차익 자금 유입이 좀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자금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국가기관이 매도 차익 거래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고 수급적인 요소로 지수가 현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베이시스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기관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이 지수 상승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국가기관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난다면 일단 매수 차익 거래 여력 확보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막판에 외국인 비차익 들어와도 또 국가기관에서 물량 내놓으면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선물 쪽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숨을 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도 반등하고 기관도 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관들의 변화가 포지션에서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던 화학주를 이제 매수를 좀 하는 구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반등 구도도 조금 변화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 틀 자체는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 틀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되 단기적인 변화는 그 낙폭 과대 쪽에서 변화가 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그동안 상승이 좀 좋았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구도로 가고 있고 대신에 그동안 계속해서 내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이 나옵니다. 업종별로 좀 구분을 해보자면은 이제 화학 업종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강 업종,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유통 쪽이나 이런 쪽에서 또 계속 하락세를 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좀 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전기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업종, 또 최근에 건설업종이나 금융업종, 금융 관련 증권이나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은 조정을 받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수급 구조가 좀 바뀌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대체적으로 하락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지수 자체가 하락을 그렇게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체감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강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그 조정이 오래 가지는 않고 또 중간에 계속 반등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구간이니만큼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빨리 들어오는 쪽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 화학 대장주 LG화학의 상승폭이 궁금한데 호남 석유보단 약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듯한데요.
예, 일단은 화학주들의 반전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화학주들도 반전을 막상 해보니까 진행 자체가 대형주 위주로 반전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역시 초대형주들 위주로 매수가 계속 몰렸었고, 거기에서 지수를 받쳐버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매도하는 구도로 갔기 때문에 개인들이 역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화학하고 그 밑으로 이제 호남석유 같은 종목이 반등이 잘 들어오는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도의 반전이라면은 당분간은 좀 더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예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매수를 노리시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또 신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는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 예상하시고 대응 가는 게 맞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녹십자가 반등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요. 일동제약이 최근에 지분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계속 약세를 띄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반등 강하게 좀 나온 모습이고요. 뭐 분봉상의 진행으로서는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개선이 돼서 계속 올라올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혹시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아직은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일까지 주가 상승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라는 얘기를 방송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마트도 그동안 그 주 2회 강제 휴무 조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세를 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또 특히 이제 중국 내의 그 이마트 사업 자체가 적자를 봤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지속적인 약세를 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전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존 추세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현재로서는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이 된 하이닉스, 엘피다 지금 군침 흘리고 있는 게 두 곳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 도전장을 던지면서 3파전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엘피다에 대한 인수 의지를 얘기를 하면서 조회 공시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제 도시바가 인수를 해갈 경우에도 역시 엘피다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이닉스가 인수를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금 부담 때문에 단기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랐고 주가가 최근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글쎄 거기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핑계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보면은 장만 유지가 될 뿐이지 종목들의 진행은 하락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환 매도가 발생을 했고 뭐 멀쩡한 주식 없이 다 빠지는 구조로 그렇게 결국 진행을 했는데요. 하이닉스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결과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주가가 거래를 터뜨리면서 살짝 이탈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경계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연속으로 깨진다면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주들이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금융주도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들이거든요. 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상승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빠져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그동안 상승이 좀 나왔고 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순환 매도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매수 대응을 하실 때는 오히려 많이 빠졌던 종목이 금방 안 움직이더라도 그 종목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금융 관련주는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보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보유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장기 보유라면 그대로 가져가시고 단기라면은 일단 위험 관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과매수 영역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거든요. 상당히 많은 폭을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당분간 강세는 좀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요번에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넘어갈 건지 못 넘어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돌파 여부, 즉 한 130만 원권 정도의 그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대세론적으로 좀 내려가게 될 건지, 중기 조정을 받게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또 고점 갱신을 하게 될 건지가 결정 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강한 만큼 빨리 반전도 들어온다는 관점이고 130만 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월, 화, 수, 목 모두 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음봉이었었는데 오늘 4음봉 뒤에 잘하면 양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6포인트 일단 플러스권 들어온 이후 유지를 쭉 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이슈들 좀 짚어볼게요. 동행증권에서 권영문 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미국 쪽 지표, 간밤에도 역시 눈높이가 너무 높았을까요? 고용 지표가 예상만큼은 호전이 안 됐더라고요. 예,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지표 워낙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기대감에 맞지 않는 지표 발표로 인해서 약간은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 관련 지표는 끝이 났을 거고 어떤 지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말에 또 중국도 살펴야 된다면서요? 예, 우선 뭐 미국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이 많은데요. 2일 날에는 3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이죠. 3일 날에는 F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날에는 3월 고용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게 되면요. 우선 1일 날 4월 첫 거래일이죠. 1일 날 1월 달에 PMI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2일부터 4일까지는 그 휴장입니다.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상당히 좀 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30일부터 31일, 그러니까, 오늘 밤, 그 다음에 내일 해가지고, EU 27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중앙은행장 회담이 덴마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정치인들의 발언들에 따라서 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3일 날에는 2월 실업률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재무장관 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다시금 유럽 얘기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뭐 그리스 얘기도 간밤에 뭐 또 한 번 채무 재조정 가능성도 S&P가 얘기했지만 최근에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들썩인다면서요. 예. 우선은 뭐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에 대한 그런 리스크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헤어컷이 그리스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스페인으로도 전이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유럽 시장을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강타하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헤어컷을 스페인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은행들이 받을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어떤 독일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리스와 동일하게 그러한 비중으로 어떤 헤어컷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한 차례 시장에는 커다란 그런 패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눈여겨봐야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되는 자리입니다. 네,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제 구제금융기금 얼마만큼 확대할 건가 그 증액에 관한 논의가 있을 건데요. 그 수치도 조금 눈여겨 살펴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4월인데 또 4월 첫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 중국 때문에 3월달 못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4월달에는 중국이 조금 풀리면서 대형주도 좀 쭉 들고 있어도 어느 대형주나 수익이 날 만한 그런 달이 될까요?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전혀 다른 기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지수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권에 존재했지만은 내가 가진 포트는 오히려 상당히 냉랭한 그런 네. 체감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4월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우선은 뭐 IT 쪽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어떤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모멘텀과 실적까지 뒷받침되어주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대장주를 위시로 해서 그 외에 스마트 기기 관련 부품주들이 또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특별한 모멘텀과 어떤 네.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지금의 이러한 상태도 여전히 이어지리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예, 4월 달 들어서 뭔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요, 기관이 화학주도 조금 이렇게 많이 사주는 것 같고, 중국도 또 오르죠. 그래서 앞서서는 4월 달 뭐 실적도 쏟아지니까 실적 호전주도 봐야 되는데, 오히려 낙폭과대 업종도 함께 좀 보자. 이런 병행 전략 얘기를 두 분이 하셨거든요. 뭐 오늘 마감 전략도 좋고, 4월 전략도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저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5.096%에서 5.21%로 올라갔습니다. 예. 5%대가 깨지고 난 다음부터 4%대에 머물 때 시장이 상당 부분 올랐는데. 그렇죠.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러한 유통금리 오르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주에 그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죠. 네. 발행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유통금리는 상승하는데 발행금리는 하락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의 우려가 제가 볼 때는 발행금리 하락이라는 부분을 볼 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아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뭐 그리스 헤어컷 비율처럼 스페인의 헤어컷까지 전이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3월 마감 이후에 이제 4월이 되면서 1분기 실적 집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5월 뭐 이렇게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어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무르익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실적 호전의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선은 IT 여전히 좋다라는 네. 관점이고요. 또한 플랜트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포트 조정도 좀 있었지만은 플랜트에 대한 그런 한국 건설업체 플랜트 호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4월은 실적의 달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쪽 그리고 플랜트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이 플랜트 관련 종목인가 봐요? 네, 오늘 신규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였는데요. 우선 태광이라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뭐 플랜트 산업 호황에 따른 피팅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피팅 산업 자체가 어떤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이 됨에 따른 그런 이익률 증가가 돋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미국의 셰일가스 등장으로 인한 그런 가스 관련 플랜트 증가에 대한 수혜도 좀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황들이 굉장히 태광의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규 종목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비중은 40%로 해서 기간 한 1개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8,300원.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7,500원이 깨진다라면 일단은 이러한 상승의 흐름이 한번 둔화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자라는 측면에서 손절가 27,500원만 유의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태광을 무려 40% 비중으로 넣어서 한 달 정도만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 발표 전후해서 그때 팔겠다는 생각이신가 봐요, 그죠? 실적 발표 전후해서
시장에 어떤 그런 분명한 임팩트가 있을 거다, 시장에 예. 미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기관은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그런 수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요번에 하락 시에 편입할 만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는 뭐 또 곧 실적이겠죠. 태광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기존 포트 보면서 이제 누적 수익률 보고 AS 받아볼게요. 자, 우리 권현문 과장님 기존 포트가 이러했네요. GS 리테일 25%, 하이비전이 또 하나의 25%, 이라이콤이 추가 매수돼서 40% 비중이었는데요. 자, 이라이콤이 오늘 좀 중요한 자리까지 수익이 조금 줄어들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중 축소 의견 내셨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줄 흘러서 오늘 61선에서 겨우 약간 반등하는데 전량 매도 의견 주셨군요. GS 리테일은 이제 다시금 플러스 수익률로 바뀌었습니다. 이라이콤, 하이비전 시스템 AS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3,750원, 매수가 4,050원이었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손절가인 3,750원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61선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고요 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손절 매도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라이콤은 지금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인 종목인데요. 지금 태광이라는 종목 신규 편입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늘어나는 그런 수주에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라이콤 비중을 40%에서 25%로 줄이면서 태광이라는 종목을 신규로 40% 늘리는 그런 포트를 꾸렸습니다. 네, 근데 이라이콤 차트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가 잘 가다가 지금 조금 중요한 전전 고점이라고 할까요? 그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는 않겠죠? 예, 어제 오늘의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래 꼬리가 길다라는 점이죠. 이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전 고점, 작년 11월, 12월 고점이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와 오늘 모습이 이 지지점에서의 어떤 아랫꼬리가 긴 점들을 볼 때 이 부분은 지켜주고 반등하는 자리가 아니겠냐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더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라이콤은 거의 또 다른 신고가 거의 2만 원 부근까지 목표 가격 보고 계십니다. 이제 권윤문 과장님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빠지고 이라이콤도 비중이 25%로 줄어든 가운데 태광이 40%짜리로 신규로 들어갑니다. GS 리테일은 그대로고요. 현금 10%입니다. 자, 종목 3개로 역시 압축되는데요. 태광, 플란트 피팅 업체가 되겠고요. 셰일가스 관련해서 고유가도 수혜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종가 매수 얘기하셨는데 목표가, 손절가 참고해 주시고요. 이라이콤은 괜찮지만 일단은 비중만 좀 줄였습니다. GS 리테일도 그대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권영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 종목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분님의 마감 동시호가 들어갈 텐데요. 아이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5,000계약 가까이 파네요. 코스피는 다시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면서 마감 동시호가를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흘 만에 반등하면 참 좋을 텐데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